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지난주에 한국형 뉴딜 펀드와 관련된 내용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디지털 분야 그리고 그린 분야에 대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하고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친절하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참고하면 좋을 뉴딜 지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은 이런 거고 그 산업에 속하는 회사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지정을 해준 건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그린 분야에 유망한 괜찮은 회사들 커나가려면 적절한 자금들이 필요하겠죠. 정책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펀드에서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러면 이 펀드를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돈을 빌려줄 건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가 있고요. 인프라 뉴딜 펀드, 그리고 민간 뉴딜 펀드,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선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향후 5년간 20조 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해서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20조 원이라는 자금을 정부를 비롯한 공공 측에서 7조 원,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13조 원을 부담해서 자금을 조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정책형 뉴딜 펀드는 기사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 손실 35%까지는 보전이 된다라던가, 혹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원금 보장이 되게 하겠다 라는 키워드들이 기사에 다수 보였는데요. 이 손실 35%까지 보전이 된다라는 말은 인터뷰에서 이 펀드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면서 나온 얘기였는데, 이 총 투자 금액 20조 원 중에서 정부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금액이 35%인 7조 원이니까 이 20조 원을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나도 공공부문에선 후순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먼저 공공부문에 전가되고 이 규모를 뛰어넘는 큰 폭의 손실이 있을 때 민간 부문으로 그 손해가 전파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보도자료가 추가로 나온 내용을 보면 펀드의 공공부문 자금 비율뿐만 아니라 재정 우선 부담 비율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재정 우선 부담 비율을 10%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손실 10%까지 우선적으로 공공재정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 정책형 펀드에 투자를 하실 때는 두루뭉술하게 사실상 원금 보장이다라는 말보다는 요 공공부문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공부문 비율과 위험 우선 부담 비율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0조 원으로 하나의 펀드만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역할을 하는 모펀드가 있고 아래에 자펀드가 여러 개 형성이 되고, 이 펀드들별로 말씀드린 이 비율들이 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책형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잘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은 지금 보도자료나 인터뷰가 간략하게 나와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형 펀드 외에도 이제 인프라 펀드라고 해서 이런 디지털 그린 분야의 회사들이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를 까는 프로젝트나 회사들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이런 식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분야에서의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ETF나 패시브 펀드처럼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 사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상품들이 따라 사는 지수가 사실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금융에서도 2차전지 관련한 테마 ETF들을 보시면 이제 기초 지수에 이런 식으로 국가, 거래소에서 지정해준 지수가 아니라 이제 민간업체, 뭐 FN 가이드 같은 회사가 이제 골라서 비중을 산출하는 지수들을 따라 사는 상품들이 많았는데요. 디지털, 그린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형 뉴딜 지수를 거래소에서 발표를 해서 이런 지수 연계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보조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뉴딜 지수는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가 발표가 되었고요. 지수 산출은 이제 7일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세부 테마로 BBIG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빅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뭐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라는 4개의 이제 세부 분야들을 선정을 해서 이 개별 테마별로는 10종목씩 대표 종목을 추렸고요. 그리고 통합지수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4개 테마에서 3종목씩 총 12종목을 추리고 이 종목들을 동일 가중으로 산출하는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 가중 그리고 동일 가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지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뭐 2차전지 관련해서 그 지수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갈까라는 종목 셀렉션 기준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 종목들을 각각 얼마나 담아갈 건지 비중이 몇 프로가 되는지 인덱스 웨이팅 메서덜러지라고 하거든요. 지수 가중 방법론인데 개별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가중 방법을 택했어요. 시가총목이 큰 종목일수록 많이 담아가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동일 가중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똑같은 비중대로 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이라는 세 종목이 있다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는 방식이 되겠지만 동일 가중을 택할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다 똑같은 비중대로 3분의 1씩 포트폴리오에 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합지수에 속하는 종목들, 개별 지수에 속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스트를 모두 공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발표된 이제 4개 테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나 패시브 펀드들이 많이 출시가 될 거고 여러분이 이 ETF나 펀드를 사시면 그 자금으로 이 지수에 속하는 종목들을 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패시브형 자금이 요 종목들에 유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면 요 4개 지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대금 규모가 작은 게임 지수에 속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잘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따라 사는 패시브 자금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요런 지수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급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패시브 자금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뉴딜 지수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세일스포스라는 이제 회사가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지난 이제 금요일 장 끝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500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편입이 좌절이 되면서 이제 장외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패시브 자금에 따라서 수급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형 뉴딜 펀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형, 인프라형, 민간형 펀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정책형이나 인프라형 투자는 개인 상황에 맞게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뉴딜 펀드와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지정한 지수가 출시가 되었고 관련된 상품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